트럼프가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는 지금 이것을 위해 미국의 빚 4,800조 원을 전부 코인판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2026년이 여러분 인생 마지막 기회인지 소름 돋는 미국의 진짜 계획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국의 행보를 보면 정말 폭주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관세 폭탄을 던지다가도 갑자기 비트코인을 국가자산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오늘도 차차차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차차차님, 이거 정말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돌출 행동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설계가 있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미국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당선되려고 혹은 단순히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려고 이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막을 뜯어보자면 미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 직전이었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붕괴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요? 너무 자극적인 표현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이미 레이 달리오나 마이클 버리 같은 거물들은 몇 년 전부터 달러 시스템의 종말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수치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버틴 건 딱 하나, 국채 덕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 국채를 사주니까 달러를 무한정 치고도 버텼던 건데 이제 그 판이 막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안 사주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고 보니 미국이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아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 사줄 뿐만 아니라 이자 부담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퍼거슨의 법칙입니다. 퍼거슨의 법칙은 역사학자 리얼 퍼거슨이 제시한 가설로 한 국가의 부채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추월하는 순간 그 나라는 반드시 몰락의 길로 접어든다는 법칙입니다. 미국이 퍼거슨의 법칙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미 미국은 선을 넘었습니다. 이자를 갚느라 국방비를 못 쓸 지경이 되었고 패권 유지가 힘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 전 세계 경찰 역할을 던져버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달러를 더 찍으면 가치가 떨어지고 안 찍으면 경제가 멈추는 또 다른 딜레마, 트래핀의 딜레마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판 자체를 새로 짜고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첫 번째 카드가 관세군요. 사실 관세를 올리면 물가가 올라서 미국 국민들도 힘들 텐데 왜 이렇게 자신만만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관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2018년에도 한번 관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에도 물가가 폭등할 거라 했지만 실질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었습니다.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를 보면 이유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수출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으려고 관세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흡수했고 동시에 강달러 현상이 수입 물가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에 팔고 싶으면 너희가 손해보고서라도 가격에 맞춰라고 강요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15에서 20% 수준의 관세로 타국에서 돈을 뜯어내고 무역 적자를 계산하면서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 시간 동안 내부 수술을 하는데 그게 바로 OBBA 법안입니다. 그 법안 말씀이시군요. 이건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많은 분이 감세 법안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핵심은 지출 구조 조정입니다. OBBA 법안은 정부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대신 의료 서비스나 공공 부분에서 새는 불필요한 예산을 완전히 컷해버리고 정부 규모를 줄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법안입니다. 즉, 관세로 수입을 늘리고 OBBA 법안으로 지출을 줄여서 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전략이죠. 하지만 이것도 방어일 뿐이지 해결은 아닙니다. 진짜 공격은 금융시장에서 일어납니다. 금융시장에서의 진짜 공격이라. 제가 듣자마자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최근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해서 코인 시장이 아주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다는 그 법안, 바로 지니어스 액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미국 국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을 찍으려는 법안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달러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딜까요? 이제는 국가보다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지니어스 액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그 담보 자산으로 반드시 미국 국채를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도권으로 편밀시키는 법안입니다. 다른 나라, 특히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안 사준다고요? 이제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테더나 서클 같은 기업들이 매달 수십조 원어치의 국채를 사게끔 만들면 되니까요. 민간 자금으로 국채 수요를 강제로 창출하는 거죠. 와, 그럼 국가가 짊어져야 할 국채 부담을 암호화폐 생태계가 떠안는 꼴이네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의 눈치를 미국이 더더욱 안 볼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히 단기채 위주로 사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데 단기채 수요가 폭발해서 금리가 떨어지면 장기채 금리와 차이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때 연준이 등장합니다. 연준이 시장 왜곡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개입해서 장기채를 사들일 것입니다. 아, 우리 차차차님 말씀은 단기채는 코인 회사들이 사고 장기채는 연준이 사주고 그럼 결과적으로 시장의 전체 금리가 내려가겠네요. 정답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에 돈이 풀리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슈퍼 버블 장세가 펼쳐집니다. 미국은 이 버블을 이용해서 부채의 가치를 희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차차님, 금리가 내려가고 돈이 풀리면 물가가 진짜 뭐 미친 듯이 오를 텐데 그건 어떻게 감당하죠? 서민들은 죽어날 텐데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AI와 석유를 동시에 잡으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막는 두 가지 방패죠. 첫째, 석유. 유가는 모든 물가의 기초입니다. 친환경 다 집어치우고 석유를 미친 듯이 뽑아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면 물가 상승의 50% 이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로 하방을 지지하고 위로는 AI로 뚫어버리겠다. 뭐 그런 건가요? 네, 베센트 재무장관이 말한 ABC 아젠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장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발라버리겠다는 전략이죠. AI가 가져올 생산성 향상이 물가 상승보다 빠르면 실질적인 삶은 좋아지게 되는 거죠. 아, 짜장면 값이 올라도 내 소득이 훨씬 더 많이 오르면 상관없다는 논리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은 이 시나리오에서 어떤 마침표를 찍게 되나요? 비트코인은 달러 시스템이 흔들릴 때 가장 높게 치솟는 자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험을 드는 것이죠. 자기들이 달러를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면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겠죠. 그럼 국가가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가 상승하면서 정부의 자산 구조가 튼튼해집니다. 결국 관세로 시간 벌기, 그 다음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채 떠넘기기, 그 다음은 AI와 석유로 인플레이션 방어.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으로 자산 가치 뻥 튀기기.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성공하면 미국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한번 압도적인 패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실패한다면 그건 정말 달러의 종말이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나라의 사활을 걸고 이 도박 같은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담을 통해 왜 미국이 지금 암호화폐와 AI에 목을 매는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투자가 아니라 어떤 미국 제국의 생존 전쟁이었네요. 차차차님 오늘도 긴 시간 귀한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